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각 당의 선거 전략, 목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민주당의 이석형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근혜입니다. 네. 예. 공식 선거운동 이후, 어제가 첫 주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자, 이거 구태의원 질문인데 이 질문으로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태의원 질문 첫 번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영남 지역에서도 호응이 참 커요. 영남 지역이요? 네, 우리가 이제 요새 전략은 이 문재인 대통령 평화행보 발목 잡는 그런 야당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설득보다는 민주당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 보여주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이번에 전략이 야당 심판입니까? 발목 잡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겸손하게 문재인 대통령 평화행보와 또 남북 경협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쪽이고요. 다른 지역은 그 야당 심판론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잘 먹히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선거 여러 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현장 반응을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네. 자, 다른 정당도 제가 비슷한 질문할 텐데 거기도 다 반응이 온다고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예. 야당도 뭐 여당 심판하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예. 서로 심판 선거 같아요. 서로 심판 선거. 서로 심판. 아까 이제 영남 지역도 분위기 좋다고 하셨는데 소위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예. 낙동강 벨트라고 예전부터 불렀죠. 예. 여기는 예. 현재 어떻습니까? 그쪽에 그 바람이 확실하게 일어나가지고 거기 그 파란 파도가 말하자면 저쪽에 TK 지역까지 넘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부산 같으면 그저께 최근에도 오거돈 시장 후보 유세할 때 막 10,000명 넘게 모이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참 기현상이죠, 영남에서.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 우리가 이기고 있고 그 넘어가서 제가 며칠 전에 경북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는. 예. 경북이 포항이 또 이명박 정권의 상징성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시장 후보가 2% 미만의 차이로 박빙 추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TK 지역에도 상당히 이게 쓰나미가 밀려갔구나.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 같은 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지지율 수치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대구 경북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좀 광역선거, 예. 경북지사, 대구시장 선거가 우리가 좀 지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 2위를 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래서 지자체장급에서 누군가 당선될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보십니까? 대구 경북에서요? 예. 앞으로도 뭐 거의 9일인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예. 움직임을 봐야 알겠고요. 흐름을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 이제 어떤 전략이냐, 이게 여기까지 가서 지원 유세를 강력하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대구 경북도 지원 유세를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쪽이 앞으로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부울경에 우리가 유세를 많이 추진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부산, 경남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니까, 울산도 우세를 보이니까, 이제는 좀 TK 지역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 광역단체장 17곳에서 예상하는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석이나 이기겠냐고요? 예. 글쎄 정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선거는 투표하면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예.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자꾸 변하니까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14곳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4곳이요? 예. 예, 예. 대구, 경북 제외하고 그 뒤지고 있는 곳 한 곳은 제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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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속. 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따 10시에 우리 선대위원회를 제주에서 열기로 해서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 중입니다. 공항에. 그런데 예. 제주도 우리가 지금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런 여론조사. 그런데 제주는요. 예. 저쪽 원희룡 후보가 자꾸 지금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당선하면 민주당으로 오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어제 어정쩡한 민주당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찍으려고 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그게 큰 이유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거는 정치 도의상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도 사람 있는데 그걸 뭐 올라고 한다 해서 그걸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은 원희룡 후보가 현재 무소속인데 그 제주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게 걸림돌이 된다 싶어서 당선 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반칙이죠. 정치 도의상도 안 맞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우리 당이 아무나 온다고 하면 받아주는 당 아니잖아요. 당선되고 바른미래당 하다가 내내 하고 있다가 선거 며칠 전에 임박해가지고 바른미래당 인기가 없으니까 탈당하고 무소속 나왔잖아요. 또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4.3 위원회 폐지법 MB 때 4.3 위원회 폐지법 낼 때 같이 공동 발의했잖아요. 제주도 4.3 아픔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겠습니까? 글쎄 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문대림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그건 선거 전략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서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주 가가지고 우리는 문대림 후보밖에 없다. 안 받아준다. 이걸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안 받아준다. 네. 입당 신청서를 내야 받아준지 안 받아준지 하죠. 그거는 원희룡 후보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아니, 거기는 내겠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표를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특히 서울에서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될 거라고들 얘기 많이 하던데요. 현수막도 뭐 같은 내용으로 걸었더라 하면서. 근데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 단일화라는 건 둘 중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단일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단일화 해가지고 생산이 있어야 이길 것 같아야 그 아픔을 감수하고 단일화 하는 건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김문수, 안철수 씨과 합편화도 박원순 시장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단일화 해봤자니까. 실제 극적으로 단일화되면 또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가상 질문이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단일화에다가 또 무슨 거기 플러스 효과 이런 걸 감안해도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단일화한다고 양쪽 표가 똑같이 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또 탈락합니다. 그건 항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치 경험으로 보면은 승산이 있을 때 단일화 하더라. 그걸로 보면은 자기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지더라도 그렇게 떳떳하게 치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예언하기는 단일화 안 됩니다. 안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단일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화 해봤자 합게임인데 대체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투표율이요? 예. 투표율이 높아야 되죠. 60%는 어떻게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전망은 아직은 못하고요. 60%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야 재밌는데 다 똑같이 배분해서요. 선거 직전에 저희가 한번 쭉 모시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석형 공대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북도당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공통 질문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예. 어떻습니까? 예, 현장 분위기, 예. 당초에 알려진 정당 지지율이나, 예. 이런 것에 비하면은 또 돌아다니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이 아직도 국민의당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이름이 이제 통합이 돼서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오해들이 있습니다. 당을 왜 옮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좀 더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김관영 의원은 이제, 호남에서는, 예. 지명도와 인기가 상당한 분이셨는데, 호남을 바른미래당이 떠났다, 이렇게 호남 민심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저희가 과거 국민의당이 호남을 배제했다, 버렸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또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별도 호남 의원님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국민의당 과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분들이 호남을 지키는 분들이고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은 호남을 버린 양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호남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유엔을 확장하자, 영남하고도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유권자들을 설명을 하면서 또 잘 설명을 드리면은 오해가 많이 풀리시고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예. 슬로건은 혹은 전략은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야당 심판이라고 하던데요. 예, 저희는 망가진 경제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희 당의 슬로건이고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대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경제가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견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을 빼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이라든가 구조적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적신호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안 세력으로서 경제에 관한 대안 세력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집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지금 대표는 TK 지역에서 주로 유세를 하시는 것 같고 안철수 가장 상징적인 두 분 안철수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유세를 주로 하시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지역이요? 예.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울 지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떠나면은 또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시원찮은데 어디 밖에를 지원하느냐 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시원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서울 지역에 집중하면, 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주선 대표라든가 또 손학규 대표가 전 대표님이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손학규 선대위원장님과 유승민 대표 또 박주선 대표 세 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있나요?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누가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가 단일화하고 이런 것에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께 그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후보 내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자성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또 후보들 김문수 후보 생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 개인이 결단해서 사퇴하는 거 외에 뭐 지지율로 단일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될 것이다 보시는 겁니까? 안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당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의 선거뿐만 아니라 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출마 안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얼만큼 있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저는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부가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은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이제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영남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막판에 선거연대를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능성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면 진작했지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원들 다 뽑아가지고 선거운동 시작하면 이게 쉽게 못 그만둡니다. 저희가 과거에 호남에서라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연대를 하자 예정 생각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논의가 일부 시작되다가 서로 양당의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 남긴 남았어요? 서로? 예정이 있지요. 특히 선거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의원님들끼리도 만나면 이거 다시 합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후회는 없어요?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 국민의당이 의석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20석이기 때문에 40석과 20석이 합쳐서 60석을 만들면 중도 세력 캐스팅보트,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60석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당이 갈라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죠. 생각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 얘기는 따로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쳐지면 이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가 또 처음부터 중간에 민주평화당이 생기면서 이제 탈당을 하면서 그런 지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또 실망이 좀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쨌든지 방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모시고 따로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심탄하게. 이것도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과 마지막 공식 질문.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투표율 제가 볼 때는 한 55%에서 60%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샤이 보수 존재할 거라고 보십니까? 샤이 보수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보수 쪽에, 중도나 보수 쪽에, 투표 결과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모든 게 이제 과거에 대선 때 누구 지지했냐 그 질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선 때 지지한 사람들의 비율이 약 60% 정도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응답하는 그런 비율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제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보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 문재인 정부 1년 들어서서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GM 공장 폐쇄돼 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하거든요. 위원장님? 예, 그래서 예. 시간을 똑같이 배분했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따로 선거 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예. 바른미래당 지지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평화당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구태의연한 첫 번째 질문 현장 반응은요? 예, 현장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호남에도 불구하고도 예. 저희들이 기반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많은 내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민주당도 호남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무조건 좀 도와달라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남도당 맡고 계시는데 예. 바른미래당도 호남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도 호남에서 어렵습니까? 전남에서? 전북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려운 것보다는 아니겠지만은 예. 이들도 민주평화당이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서는 호남의 터줏대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느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운동장의 기울어도 많이 기울어 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좀 평평하게 펴가고 있느냐 어렵습니다. 예. 전략은 뭡니까? 슬로건이나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는 저희들은 당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선거이니만큼 지방살림 잘할 수 있는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인물로 뽑아달라. 대통령과 친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자기 지방 잘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 중심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심판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대표 슬로건은 없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여당과 더불어서 강한 야당도 같이 경쟁하는 정당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려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한테 제가 여쭤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바른미래당과 호남에서 선거연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했었으면 벌써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국민당 시절에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전제로 선거연대를 하고 이후에 통합 논의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무산된 지금에 와서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기준으로 본다면은 분당과 창당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앙금들이 남아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의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적,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서 여러 군데 좀 당선을 시켜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고요.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있어서는 다 민주당과 견주어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 이상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호남에서 특히 노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전북에 공천을 했다가 광주 지역에서 이제 후보 사퇴를 하셨고 전남, 전북에 이제 두 분 광역 후보자를 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훌륭한 분들이 세웠으나 이제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호남에서도 경쟁적인 정당을 남겨둬야지만이 호남민들의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국정 전반에 있어서 건강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도 전남 지사, 전북 지사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많은 투표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단체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구청장 단위에서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서울이, 호남 이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미있게 선전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승리가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열세이지만 따라잡기에 충분히 가능한 경합적인 분도 여러 곳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경합, 승리 가능한 지역에 당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여당세가 강한 분위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그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샤이한 지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로 샤이한 지지자들이 있겠죠. 샤이한 지지자들이 있으나 그분들은 뭐 호남에서 샤이한 민주생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내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사람 그대로는 뭐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에서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표 동료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각각의 후보들 지지하는 분들을 투표장으로 꼭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햇볕 정책의 고향이기도 한데 호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지금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변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분분한데 호남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미치겠죠. 미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를 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었겠으나,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은 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시점이 지방선거 전후에 있기 때문에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여당에 좀 더 호의적인 여론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당은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잘된 부분은 역시 미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 공존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야당이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즉 이러한 전략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공식 질문 투표율 얘기할게요. 투표율이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건 제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물어볼 질문이긴 한데 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계 개편 이야기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선거 끝나기 위해서 뭐 당 대표 선거가 당이 쪼개지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민주평화당을 두고 하는 거죠. 소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 합당되거나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본다면은 당연히 분당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런 소속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자유한국당과 두 번째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다시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화합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집동 부가족 동거 형태이기 때문에 동거 과정의 사이가 좋아야 오래가는데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분당되거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단일화는 될 거라 보십니까? 연정선상에서 서울시장? 서울시장 단일화 어려운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 보시고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단일화할 만한 후보들 간에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단일화라는 건 해서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2등 하려고 단일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등, 3등 간에도 뭐 현장 격차가 있으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다.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기울어진 선거 결론은 낮다 이렇기 때문에 핫한 선거가 아니어서 뭐 55에서 57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은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따로 시간 마련해서 선거 전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주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